지금 메르스 사태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염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격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바람에 또 우리 국가 경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선택시가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았고 또 지역 경제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평택시나 평택 시민들의 어떤 책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초초에 이 감염자를 평택에 있는 병원이 먼저 진료하게 됐다는 아주 우연한 불운한 어찌 보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평택에서 가장 먼저 감염자들이 그리고 초기에 또 가장 많은 격리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또 정부의 유능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되지 않으면서 이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평택 전체의 지역경제에 거의 초토화됐던 정도로 타격을 네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죠. 그런 고통을 겪던 우리 평택 시민 모두에게 위로 말씀과 함께 또 힘내시라는 격려 말씀을 우리 시행정치연합을 대표해서 이제는 빠르게 지금 조금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평택시도 시민들께서도 하루 빨리 이 메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정도면 이제는 지역 감염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정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8기차선 평택으로 되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평택이 입은 지역경제의 타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여야 간의 4+4 회담 때 평택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감염된 분들은 물론이고 격리되는 고통 겪었던 분들 그 다음에 또 메르스를 진료한 그 의료기관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법안들도 국회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그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르스하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지 않는 그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르스 특별법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금 광범위하고 특별한 그런 지원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재해 대책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하다 싶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이 기회에 다른 목적의 추경까지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 또 어떤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하나는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액수만큼은 충분히 이게 피해를 복구하고 또 정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액수의 추경이 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총력을 다 기울여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피해를 깊이 많이 보신 우리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님들, 특히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부모님도 오셨네요. 예, 이렇게 우리 당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새겨서 잘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응사를 드립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0%에서 80%까지 지금 감소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 매장별로 그 월 지출, 고정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출액에 비해 매출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액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60%. 가장 지금 상가에서 시급한 문제는 매출이 떨어졌다. 그것보다 지금 언론 쪽에서 매수 괜찮다는 걸를 홍보 쪽으로 그런 걸 일단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매수가 가장 큰 절벽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매수 그걸 하니까 아예 평택은 진짜 다른 데 가도 평택 사람들 오면 죽으면 왜 왔냐고 왜 돌아오냐고 평택에서 격리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큰 전염병처럼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소상공인 가면 메리스 정책 자금이나 도로 자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가에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가 사람들 다 장사하시는 분 중에 신용 좋은 사람들 있고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신용 좋은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안 좋으신 분도 똑같이 내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메리스를 빨리 증명을 시켜야 됐다는 거. 영광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봉사다망하신데 저희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기를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메리스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재개원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재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차 진원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병원은 보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서두르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13일 날 병원 전체 직원들이 다 그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6월 13일 날 풀렸습니다. 그때 이제 환자들이 언제 재개원을 하냐 그랬을 때 28일까지 휴원을 계속 하겠다고 그랬더니 방송이 29일 날 개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날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평택 성모병원의 뭡니까 1차 유행 그거는 이제 아직 끝났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병원 직원들이나 가족들 격리 기간도 다 끝난 상태고 이렇게 취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잠복 기간도 다 이제 지나간 상태고 이제는 다시 개원해도 별로 이렇게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 2월에 이제 개업을 했는데 저희가 사건이 날 때까지 100일이 좀 지난 시점에 터졌습니다. 그럼 경력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을 텐데. 네.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정보 공개가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뭐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이랄까 감염 방지랄까 이런데 좀 애로가 많이 있었죠. 처음에 저희는 메르스라는 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저희들한테 22일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할 때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낮은 전염력, 높은 사망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그 첫 번째 환자분이 입원했던 병실이 2인실이었는데 그 방에 있는 분들만 감염된 거고 나머지는 감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저희 병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같이 우리 병원 그때 그 일본 환자가 가녀 같은 시기에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모든 환자들 추적 조사를 했었으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을 텐데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당한 그 1번 환자하고 14번 환자가 그렇게 높은 그 전염력을 가진 슈퍼 전파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제 그 감염이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시민이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기에 따른 위기 대응을 못하니까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민들은 이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정상 상태로 회복하려면 우선 그냥 막연하게 이게 안심하라,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제 포위망 속에 이 병이 들어와 있다 라는 걸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줘야지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포감이 극복이 되고 또 이제 이 평택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우리 병원도 이제 그런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부로 바로 와서 역학조사도 하고 또 그날에 이 격리 행정을 준비시키는 행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21일 날 와서 그런 부분을 우리 와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대책 보면은 미국의 매뉴얼은 중동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경유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역학조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14개국, 그래서 이 양반은 쭉 14개국 돌다가 다른 사우디 등 돌다가 바리엔을 거쳐 들어왔는데 바리엔이 빠져있으니까 한국 방역당국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감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그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런 그 메르스의 이 감염에 대한 방역 체계가 가축 방역 체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나 구제역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뭐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 그 즉시 지자체에서 방역 조사를 하고 심지어 전수 조사를 하고 차단해서 이동 제한하면서 방역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확산 안 되게끔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권한들을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자체는 스스로 육각 조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확진도 저 질병관리본부에 가서야 확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또 지자체에 정보는 주지 않고 공조 협력 체계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방역 체계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감염병, 사람에 대한 감염병 방역 체계가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보다 뭐 진짜 뭐 10배, 100배 더 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겪어보니까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여기 있던 환자들을 이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아무도 평택 성모병원에서 나온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 정부에서
한 병상당 2억씩 그 음압병상 설치료를 받아가지고 이미 설치한 병원에서조차도 절대 안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어느 그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 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듣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경주 동국대병원, 대구 의료원, 울산 의료원 여기까지 300km씩 넘는 데까지 앰뷸런스 타고 움직여야만이 겨우 이렇게 후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게 가장 그 힘든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이게 좀 끄떡이긴 한데 잠시만요. 그중에 2,934명이 해제되었고 현재 격리자는 모두 80명입니다. 자택 격리자가 47명, 병원에 계신 분이 10분, 포터 격리 23명입니다. 포터 병원은 지역에 있는 굿모닝 병원으로 내일 해제되게 되겠습니다. 6월 17일이면 전체가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뭐 비상근무 체제, 그리고 평택 시청도 그렇고 평택 보건소도 그렇고 다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온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우리 평택 지역, 평택 시민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면서 또 유족들께도 특별히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격리 대상자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도 아까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게 3일 전자들이고 또 격리 대상자는 아주 대폭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메르스가 종식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기를 정말 참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메르스가 완전 종식되고 퇴치될 때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방지를 위한 그리고 퇴치를 위한 그 대책들은 꾸준하게 끝까지 우리가 긴장감 있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지만 또 이제는 또 그와 한편으로 아까 보고해 주신 지역 안정화 대책 이것이 아주 강도 높게 지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좀 시민들께서도 겪은 피해도 크지만 또 그로 인해서 겪은 어떤 그 자존심의 상처도 저는 크다고 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초토화됐다 정도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메르스하고 전혀 무관한 농산물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팔리지 않은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더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도 이제는 다시 좀 시민들의 일상 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지역 경제가 좀 다시 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야 간의 4+4 회동 때도 우리 평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6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추경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 것도
평택 시민들께 한편으로 격려 말씀도 드리면서 좀 평택 지역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또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야당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수고하신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평택 시민들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특별대책위원장 추미애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시 간부님들께서 아마 초기 대응은 또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문재인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또 바이러스를 넘어서서 극복하는 평택시를 위해서 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민 간담회를 좀 전에 가졌는데요. 상인들도 그냥 평범한 주부 대표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고 또 상인은 상인들 나름대로 이 생업에 대한 막막함을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우선 그 평범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네. 초기 대응을 잘 못해서 이 시정에 대해서 또 방역 당국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콩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불신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요. 여기 보고해 주신 거에 의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여기 다 망라가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서 아이들 그 손 위생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냥 소독제를 배급을 시에서 해줬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 학원 입구, 학교 입구에서 그것이 제대로 아이들 그 손 소독에 활용되고 또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시에서도 이렇게 랜덤으로 가보셔가지고 수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믿으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현장에는 그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버스 손잡이 이런 거 만져도 되는 것인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에 누군가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불안해진다 하는 실제적인 애로를 호소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우리 시 간부님들이 직접 지금 그 노란색 이 민방위 복장 차림으로 버스도 타보시고 수시로 지하철도 타보셔가지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승항에서 음식업을 하는 시민 대표가 오셔가지고 평택 2함대에서 군인들한테 외박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 이게 말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민관이 다 협력하겠다 해놓고 돌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평택 2함대 사령관을 여기 민관대책협의회 운영에 해제시까지 수시 운영하는 대상자의 여러 관계기관이 망라돼 있지만 특히 그런 정말 주 고객층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분도 2함대 사령관도 여기에 같이 대상자를 넣으셔가지고 평택 경제에 일상적으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직접 부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국대병원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음압병상이 없어서 글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저께 거기서 치료 완치가 돼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가실 때가 또 이제 저희 병원밖에 없어서 저희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아직 조금 미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찰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네,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에요. 끝까지 긴장은 또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최선 다해 주십시오. 예, 그 처음부터 정상 진료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환자분들은 아예 그냥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이제 병원 자체가. 그리고 또 뭐 공포감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예 내원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요 뭐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동 일반 뭐 예, 예배 환자, 입원 환자 예, 다 예. 줄어들었습니까? 거의 뭐 한 70% 정도 줄었습니다. 얼마 정도? 70% 이상 줄었습니다. 70% 이상. 그러니까 이번 6월 한 달간은 거의 뭐 저기 개정 휴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점병원이라고 하니까 직원들은 감염은 없습니다. 뭐 감염 일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주 뭐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선제적으로 아예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질병으로부터 이제 초기에는 막 우왕좌왕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냥 선제적으로 다 격리시키고 또 증상이 있는 직원들은 아예 저희 병원 그 병실로 아예 그냥 격리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감염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잘 해주신 덕분이죠. 아이고. 근데 뭐 이런 네. 그 뭐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방호 장비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아 처음에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샀었는데요.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지원이 좀 오고 있습니다.